그 다음 미세악교 세포는요, 네 번째부터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세포예요. 혹은 우리가 포식세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상이나 간염 같은 것들로 통해서 뇌세포가 혹은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것을 파괴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뇌실막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1주차 강의에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뇌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흐르는 강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제가 내 척수액은 뇌를 붕붕 떠다게 해줄 수 있는 강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긴 특정 구역인 한강, 금강처럼 특정한 구역이 따로 있고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실을 안쪽에 덮고 있는 이거는 섬모세포인 거예요. 이거는 맥락 얼기의 상피성 막이면서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내 척수액을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말초신경세포에서 신경악교세포인 위성세포가 남았어요. 이 위성세포는요, 근육을 생성 시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근육의 생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초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감각신경절 주변에 존재하는 악교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신경악교세포에서 우리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역할들이 조금 다르고 이름도 좀 달라서 표를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마리집, 즉 절연 역할을 하는 마리집이 있는 세포인데 중추신경계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희소돌기 악교세포. 말초신경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슈반세포. 이들의 역할은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마리집을 형성을 해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슈반세포는 하나의 세포에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한 개의 희소돌기가 악교세포가 다신경세포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자, 차이점은 우리가 이렇게 쳐가지고 별표를 해볼까요? 그 다음 중추신경계에서만 보여지고 관찰되는 신경악교세포는 별악교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세악교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내실막 악교세포가 있었어요. 별악교 세포는 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은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요. 또 하나가 특정 대사 물질을 이동을 시켜주거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악교 세포는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청소세포고요. 혹은 포식세포로서 청소를 담당하는 세포다. 즉, 노화나 혹은 손상이나 간염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없어져야 할 때 이들을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내실막 악교세포는 내실막 내부의 선유 세포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제가 여기서는 오타네요. 내부에 있는 이 선모세포는요, 뭐예요? 내척수액을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되세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위성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위성세포는 어디에 위치가 되어져 있냐면 말초신경계 쪽에 있는 감각신경절 혹은 뒷신경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주변에 위치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근육을 생성하거나 발달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세포, 신경악교세포 전부 다 이제는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부터는 또 한 가지 또 관찰 있게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계속 제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죠. 그래야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 또 그림을 그려야 해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세포 모양을 제가 또 그릴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림 되게 익숙하죠. 이 그림에서 제가 축삭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이런 마리집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마리집은 모든 신경세포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대답은 NO예요. 즉, 마리집이 있는 것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분류가 되죠. 마리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마리집 신경섬유 세포라고 해요. 신경섬유라고 그래요. 즉, 마리집이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리집이 없다 그러면은 민마리집 신경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과지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가 있어요? 두께가 차이가 날 거예요. 또 하나, 속도에도 차이가 나요. 이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포체에서 축사 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흥분 속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3주차 때 제가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우선은 정보 전달 속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세대는 저희 세대랑 좀 달라서 이 핸드폰이 되게 익숙한 세대죠. 근데 저희는 전화기가 익숙한 세대였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한 집에 전화기 한 대씩 있는 집은 정말 부잣집. 그 다음에 없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세대였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공상 소설책에서 핸드폰이 등장을 해요. 무선으로 통화를 하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일상이죠. 그리고 그 작은 핸드폰으로 우리는 뭘까지 하냐면 우리는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레포트도 제출하고 등등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전화기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들이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 중간에 인터넷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인터넷은요, 전화선을 연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케이블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5G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전화선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던 시절에는 세워라 내워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케이블이 깔리면서요, 우리 인터넷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했냐, 이 속도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즉 광케이블을 깔린 것처럼 두꺼운 테이블에서 절연체가 많이 감싸져 있는 것을 통과한 정보는 되게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와닿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는 신경섬유의 한 가지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께가 클수록 마리집이 있을수록 속도는 어때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떠세요? 마리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요, 여러분, 이 마리집은요, 모든 신경세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마리집이 이 세포 축삭에 이렇게 길면 놓여져 있다면, 이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연체를 지나서 우리가 도약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띄엄띄엄 넘어간다.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축삭을 감싸고 있는 마리집은요, 아주 작은 간격, 수 밀리미터 간격으로 마리집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마리집이 없는 길이는 약 1 마이크로미터 정도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여기 간격은 1 마이크로미터, 여기는 수 밀리미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 즉 정보 전달을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신경악교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과제 3이 나가요. 과제 3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2주차 강의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해야겠네요. 얼굴을 보고 3주차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쉽게도 또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3주차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어요.